안녕하세요. 험지부동산의 이종우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성남시 시세와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순서대로 성남 재개발의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시세, 마지막에는 2024년 4월 성남시 부동산 뉴스에 대해서 전달드리면서 오늘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밴드 벌써 말씀드리면은 이번 달 멤버가 또 1682명으로 저번 달에 비해 100분 정도 더 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급매 정보나 시세, 사업 진행 현황 내용들 여기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2024년 5월 26일일 것 같아요. 일요일날 또 온라인 세미나를 한번 개최해보려고 하고요. 전반적인 재개발 구역의 어떤 투자 방법론이나 현황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전달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저희가 유튜브나 블로그나 밴드에 관련 어떤 소식 그리고 홍보 내용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성남의 재개발구역 지도입니다. 성남원도심 재개발 지도고요. 뒤에 진행 상황과 한번 대조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재개발구역별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표는 저희가 성남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의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 표고요. 매달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 달 소식 같은 경우는 산성구역에 착공 신고가 수리가 되어서 이제 곧 착공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내용이 들려왔고요. 도안 중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성남 해링턴 스퀘어라는 어떤 홍보 영상이 나오고 곧 일반 분양이 진행될 것 같다는 어떤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정도에 일반 분양 진행한다 라는 소식 말씀드렸었죠. 또 상대원 2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부분 철거 계속 진행 중에 있고 1차 철거 구역이 완료되고 지금 2차 철거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주율은 대략 99.84%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명도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이외에 다른 구역들은 큰 변화는 없고요. 자세한 구역별 일정은 이 표에 적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면을 잠시 정지시켜 놓으시고 천천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업 진행 순서대로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한성구역입니다. 한성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착공 신고 수리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모델하우스도 거의 완성이 되어서 이곳은 아마 2024년 7월에 일반 분양을 하지 않을까, 조합 발표 소식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도안 중1구역,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성남 해링턴 스퀘어로 홍보 영상이 나오고 이제 일반 분양 시기가 앞두고 있다, 6월 정도로 예측된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계속 착공 진행되면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라는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상대원 2구역 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지금 철거 진행 중에 있고요. 총 4차 해체 구역이 있는데 1차가 아까 끝났다 말씀드렸고 지금 2차도 거의 마무리되었다 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이주율은 지금 99.84%고 구역 내 지금 교회 몇 개 남은 거 있는데 지금 하나는 명도 집행 성공했다고 2024년 4월 22일날 하나 발표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두세 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거 진행이 다 끝나면은 2주는 다 마무리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진 1구역입니다. 수진 1구역은 저번 달과 동일하게 사업 시행가를 대기 중에 있고 목표로는 2024년 6월 사업 시행가 나는 것을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이주 예정 시기는 아무래도 한 2-3년 뒤인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흥 1구역도 마찬가지죠. 신흥 1구역은 아직 사업 시행가 신청은 안 했는데 신청은 아마 2024년 5월에서 이번 달에서 아니면 다음 달 사이에 신청이 들어가고 아마 사업 시행가는 2024년 하반기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준 1구역과의 속도는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 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도안 중 2구역입니다. 별다른 소식 없고요. 시공 산정하고 사업 시행가를 이제 추진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태평 3구역 같은 경우도 저번 달과 동일해서 아마 이번 달에 LH와 사업 시행자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올 하반기에 시공 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흥 3구역입니다. 태평 3구역과 마찬가지죠. LH와 사업 시행자 체결하고 올 하반기 시공 산정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상전 3구역입니다. 여전히 동일합니다. 2024년 5월 기준 정비구역 지정 대기 중이고요. 목표는 2023년 상반기 6월 이전에 진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 다음 은행중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이곳은 이제 관리처분인가 추진 중인데 이제 저번 달에 시공사 해지라는 발표가 나왔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공사비 인상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 늘긴 늘었는데 그거를 조합원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상지구정 같은 경우는 별다른 소식 없고요. 그냥 관리처분인가 추진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표는 성남 원도심의 이제 아파트들 요 4개와 그리고 재개발 구역들, 후기 재개발 구역들의 시세, 급매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월 시세 급매물 위주로 말씀드려 보게 되면은 일단 아파트 기준으로는 여기 597484인데요. 59 기준으로는 평균 시세가 한 9억 정도, 8억 후반에서 9억 정도 맞춰져 있고 74는 그냥 가장 대장 기준으로 한 10억에서 10억 초중반, 그리고 84 타입 기준으로는 한 11억 중반 정도를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세를 리딩하고 있고요. 그 외에 좀 입지나 좀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것과 가격 차이가 뭐 5천에서 1억 정도 차이를 두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성남 원도심의 신축들은 꾸준히 수요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후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산성구역 같은 경우 이제 저번 달에 올랐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오른 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또 상대원 2구역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84 타입 같은 경우가 조금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7.4 7억 4천 정도였었는데 지금 한 7.7억까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 오른 시세를 이제 같이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0평도 저번 달과 동일하게 지금 8억 후반 정도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원래 한 8억 초반에서 8억 후반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초기 재개발 시세 말씀드려보죠. 물건마다 조건은 다르지만 이제 평균 대지집은 20평짜리 단독주택 기준으로요, 수진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억 중후반 정도, 현금으로는 한 4억대, 대출받으면 3억대, 34평 총매수가 추가 분담금 포함한 금액은 한 8억 중반에서 8억 후반 정도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흥 1과 신흥 3구역은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매매가 기준으로는 한 5억 중후반, 현금으로는 한 3억 중반, 대출받으면은 뭐 2억 중반부터 가능하고요. 총매수가는 34평 기준으로 한 8억 초중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평 3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매매가가 한 5억 초반대, 현금으로는 한 3억대 정도 필요하시고 대출받으면 1억 후반대부터 투자가 가능합니다. 총매수가는 34평 기준 한 7억 후반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상대원 3구역인데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주택 기준으로 매매가가 한 4억 중반대, 현금으로는 한 2억대 대출받으면 뭐 1억 이하부터 가능합니다. 총매수가는 한 7억 중반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즘 시장 분위기를 말씀드려보면은 수진, 신흥, 그리고 태평 3까지도 요즘 거래가 좀 많이 찍히고 있다 정도로 보여지고요. 신흥 3구역 같은 경우도 꾸준히 찍히고 있고, 상대원 3구역도 간혹 거래가 되면서 계속 시장 분위기는 잘 진행이 흘러가고 있다, 거래는 잘 찍히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달 뉴스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남 재개발 용적률이 280%에서 최대 300%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전반적인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적률이 늘어나면 그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추가 분담금이 감소하는 구조를 불어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수진 1, 신흥 1, 태평 3, 상대원 3, 신흥 3구역들이 이제 이러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게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프리미엄이 좀 더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한성구역 착공 들어갔고 도안중 1구 일반 분양 들어갔죠. 생각보다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성남 재개발이 정말 중단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업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성남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일반 분양 물량을 통해서 일반 분양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공사비를 이제 상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남 재개발은 잘 가고 있고요. 반면 세 번째, 아쉽게도 지금 성남 재건축이나 은행주공 같은 경우는 시공사 해지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소형 비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소형평이 많다는 것은 대지집은 작은 사람이 많다는 건데, 요즘 이런 사람들 추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 투자나 재개발 투자할 때 꼭 이런 것들, 소형평이 많지 않은지 또는 정말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 들어가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네 번째, 제가 공명님과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총선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부동산 시장과 분위기 바뀌니 안 바뀌니 이런 거 말씀드렸었는데 바뀌는 게 크게 없을 것 같다. 이 이유는 민주당이 압승했던 이 결과가 저번 총선이랑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정부 입장에서도 뭐 크게 바꿀 수 있는 게 없고, 반면에 이번에 압승한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집값은 뭐 정치적 리스크는 없어졌다라고 보게 되겠고, 오히려 이제 글로벌 경제적인 뭐 금리라든지 전체 자산시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제 NC가 2조를 들여서 판교에 사옥을 짓겠다라는 뉴스 전해드렸었죠. 또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4월 말에 뭐 성남시에서 이제 지금 제1판교, 2판교, 3판교 지금 뭐 착공 이야기 들어오고 이제 마무리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더불어서 제4판교 테크노밸리도 사업성을 지금 뭐 분석하고 뭐 진행해볼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뭘까요? 당연히 성남시의 일자리나 어떤 투자가 계속해서 이뤄진다는 거겠죠.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정말 좋은 도시다 성남시가.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보면은 지금 성남시 분당, 판교 비싼 이유가 다 있을 것이고, 원도심까지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퍼져 나간다면은 저는 충분히 성남시 투자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홈즈부동산의 이종호 대표였고요.
다음 달에도 성남재개발의 시세, 사업진행 현황,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